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맴돌았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공간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고,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길게 가로질렀다. 강지우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낯선 천장이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고,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 온몸이 소매물을 먹인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은 질주하는 차 안에서 보았던 서류의 빽빽한 글자들이었다. 퀀텀 리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인수합병 계약. 그리고 그 다음은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고막을 찢을 듯한 금속성의 파열음. 그 충격의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었다. 마치 필름이 끊어진 영사기처럼 그의 기억은 거기서 멈춰 있었다. 지우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서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에 절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과 몸에 부착된 여러 의료기기들을 발견했다. 병원이었다. 그것도 평범한 병실이 아닌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갖춰진 VIP 병실. 이 사실은 그의 혼란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 있었던 걸까?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단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한서연.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 흙을 만지며 조각에 몰두할 때의 진지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대답을 찾을 길은 막막했다. 방 한쪽에 놓인 대형 TV 화면이 소리 없이 켜져 있었다. 정보 뉴스가 한창이었지만 지우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아나운서의 입모양이 움직이고 화려한 그래프와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세상은 그가 없는 동안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면 가득 익숙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아하게 빚은 듯한 이목구비,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슬픔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서린 깊은 눈빛.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태아건설의 후계자. 최민혁. 지우는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번번이 부딪혔던 경쟁자이자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아나운서는 격앙된 목소리로 세기의 결혼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두 거대 기업, 태아건설과 서진아트센터의 결합. 화면에는 최민혁이 서연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정략 결혼을 넘어선 세기의 로맨스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지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최민혁의 오만한 미소와 그 옆에서 영혼 없이 서 있는 서연의 모습뿐이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을 내리치던 둔탁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었다. 안개처럼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사고가 나기 직전 그는 서연에게 프러포즈할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다. 두 사람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 그의 차를 들이받은 것은 마주오던 트럭이 아니었다. 뒤에서 미친 듯이 따라붙던 검은색 세단. 의도적으로 그의 차선을 가로막고 측면을 강타했던 그 차량의 운전석에서 얼핏 보였던 냉소적인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다. 최민혁. 그가 꾸민 짓이었다. 세어연아. 지훈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낯설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이 이토록 처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최민혁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목숨.
그리고 그의 전부인 한서영까지도 분노가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서연을 그 지옥에서 구해내야 했다. 그는 거칠게 몸을 일으켰다. 팔에 꽂혀 있던 링거 바늘이 살점을 찢으며 빠져나왔고 선홍색 피가 하얀 시트 위로 점점이 흩뿌려졌다. 몸에 연결된 모니터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TV 화면 속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서연의 모습만이 그의 온 신경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눈은 분명 웃고 있지 않았다. 지훈만이 알아볼 수 있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무언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가야 해? 내가 가서 구해내야만 해. 지훈은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옷장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서진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옷장 안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한 정장이 말끔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셔츠에 팔을 꿰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식은 바로 내일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최민혁은 그가 병원에 무력하게 누워있는 동안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연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지훈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 비서였다. 그는 막 옷을 갈아입고 있는 지훈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길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의사를 부를 기세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몸은 괜찮으신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김 비서의 어깨를 붙잡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우린 시간이 없어. 그 한마디에 김 비서는 모든 질문을 삼켰다. 그는 오랫동안 강지훈을 보좌해왔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상처 입은 사자처럼 서 있는 자신의 주군이 있었다. 병실의 소란스러운 경고음은 마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미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서연이 최민혁의 신부가 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 남짓.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서진 몸을 이끌고서라도 그 전쟁터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의 사랑과 인생,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병실은 더 이상 치료의 공간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로 돌격하기 위한 작전기지, 바로 그 자체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어떤 것도 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김 비서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말을 잃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생사를 넘나들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강지훈의 눈빛은 그가 알던 예전의 총명하고 날카로운 CEO의 모습, 아니 그 이상이었다. 깊은 심연에서 갓 깨어난 맹수처럼 위험하고도 결연한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김 비서는 직감적으로 지금은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우선 이 병실부터 통제해야겠어. 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자네와 주치의 외에는 아무도 알아선 안 돼. 특히 태아건설 쪽에는 외부에는 여전히 상태가 위중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해. 면회는 일절 금지하고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철저히 감시하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상처의 고통으로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거대한 체스판을 그리고 있었고 첫 수를 두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보안팀, 퀀텀 쉴드를 즉시 가동시켜 최정계 요원들로만 구성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내 사고 현장으로 다시 가서 모든 걸 처음부터 재조사하도록 해. 경찰 기록은 믿을 수 없어. 주변의 모든 CCTV, 차량 블랙박스, 사소한 목격자까지 전부 샅샅이 뒤져. 나를 쳤던 그 검은 세단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비서는 지훈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빠르게 머릿속에 각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다음 명령은 김비서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의 시선이 창밖.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다른 한 팀은 한서연 작가와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해 특히 서진 아트센터의 재정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해봐. 최근 대출 내역, 부채 현황, 태아건설과의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도. 최민혁이 서연 씨를 그냥 얻었을 리가 없어. 분명 그녀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을 거야. 그 약점을 찾아내야 해. 모든 명령을 내린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김비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가 물과 진통제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얼마나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랑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명예와 생존의 싸움이었다. 호 회장님, 몸부터 추스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시간이 없어. 김비서,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해. 당장 보안 노트북과 대포폰 몇 개를 구해와. 모든 통신은 암호화해야 하니 명심하고 이제부터 이 병실은 우리의 작전 지휘소야. 지훈의 말에 김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신속하게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홀로 남았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서연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던 날, 첫눈을 맞으며 거리를 거닐던 기억. 그리고 사고 직전,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할 말이 있다고 속삭였던 자신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되찾아야만 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저택 중 하나인 최민혁의 본가에서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거울 앞에 인형처럼 서 있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이 육체를 떠나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구나. 세아가 우리 민혁이가 반할만해. 최민혁의 어머니이자 태아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윤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의 옆에는 불안한 표정의 그녀의 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공허한 눈동자가 박혀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며칠 전 최민혁이 했던 말이 메아리 쳤다. 그는 부도 직전인 서진 아트센터의 모든 채무 서류를 그녀의 앞에 던져 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위기였다.
최민혁은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나와 결혼해. 그럼 당신의 가족은 살 수 있어. 하지만 거절한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횡령과 배임으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거야. 그는 심지어 강지훈의 소식까지 교묘하게 이용했다. 의식불명의 상태로 누워있는 지훈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 거라고. 설령 깨어난다 해도 예전의 강지훈은 아닐 거라고 속삭였다. 희망의 마지막 끝마저 잘라버린 것이다.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사랑을 잃고 가족을 지키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드레스가 마음에 드나 보군. 표정이 아주 밝아. 어느새 다가온 최민혁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다정한 약혼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해야만 했다.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대답에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훈과 함께 맞춘 커플링과 그가 직접 찍어준 사진들이 고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언제나 든든했던 그의 품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흘릴 수 있는 마지막 눈물이었다. 내일부터 그녀는 웃어야만 했다. 영혼 없는 인형이 되어 최민혁의 아내로 살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 있는 병실에서 그녀를 구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이 지시를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김 비서가 암호화된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퀀텀 쉴드 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지만 내용은 절망적이었다. 마치 거대한 투명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들의 조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했다. 회장님, 예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핵심적인 CCTV 영상들이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환경미화원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적했던 검은색 세단은 대포 차량이었고 이미 폐차 처리된 후였습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듣는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턱을 괸 채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보고서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에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 비서는 초조한 마음에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훈이 먼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잠시 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이게 바로 최민혁의 방식이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하지만 김 비서, 이건 막다른 길이 아니야. 오히려 확신을 주는 증거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는 자는 그만큼 잃을 것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들은 흔적을 지운 게 아니라 거대한 구멍을 파놓고 나무잎으로 덮어놓은 것뿐이야. 바람 한 번만 불면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아닌 사냥감을 몰아넣는 사냥꾼의 집요함이 묻어났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보고서를 열었다. 서진 아트센터의 재무상태표였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회사는 수백억 원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고 특히 한 달 전 발생한 거액의 사채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채권자는 교묘하게 위장된 유령 회사였지만 그 자금의 출처는 명백히 태아건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역시 서연 씨 아버지를 덫에 빠뜨리고 그녀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군. 비열한 자식. 지우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분노로 관자놀이에 혈관이 지끈거렸다. 그는 서연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니 심장이 타는 듯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 무력하게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의 말이다. 그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같은 시각 태아건설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최민혁은 값비싼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라도 된 듯 오만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병원에 심어둔 정보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강지훈 의식 회복. 최민혁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만 이내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생명력이 바퀴벌레처럼 질긴 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미 판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의식이 돌아온다 한들. 부서진 몸으로 병실 침대에 묶여있는 강지훈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볼까? 그는 여유롭게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전화는 한서연의 아버지, 한 관장에게로 향했다. 전화를 받은 한 관장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최민혁은 지극히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칼날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장인어른, 따님은 잘 있습니까? 내일이면 저희가 한 가족이 되는군요. 제가 드린 약속. 잊지 않으셨겠지요? 서진아트센터의 미래와 장인어른의 남은 여생은 모두 서연 씨의 행복한 미소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부디 내일 결혼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타일러 주십시오. 그는 한마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아건설에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있는 병원장은 최민혁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나 다름없었다. 그는 강지훈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그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묘하게 압박했다. 사실상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최민혁의 보이지 않는 위협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지훈의 병실로 병원장이 직접 찾아왔다. 그는 지훈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외부인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치료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훈은 그의 눈빛에서 최민혁의 그림자를 읽었다. 적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채고 이제 본격적으로 감옥의 벽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진 아트센터 측과 접촉하려던 퀀텀 리프의 법무팀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당했다는 보고였다. 한 관장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민혁이 선수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지훈의 손발을 묶고 서연의 가족에게 재갈을 물리며 사방에서 압박해오고 있었다. 병원장은 돌아갔지만 병실 복대는 경호 인력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 지훈은 이제 이 병실이라는 섬에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시계를 보았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8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적의 방벽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침통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보였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최민혁의 오만함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벽이 높으면 정면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무너뜨리면 돼. 최민혁은 자신이 완벽한 벽을 쌓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모든 완벽해 보이는 것에는 반드시 균열이 존재하기 마련이야. 우리는 이제 그 균열을 찾아낼 거야. 아주 작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균열을. 지우는 다시 한번 사고 현장의 위성사진과 주변 도로망을 화면에 띄웠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임을 뒤집을 단 하나의 변수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찾아냈을 때 그는 최민혁에게 가장 뼈아픈 일격을 날릴 것이다. 그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결정적인 한 방을. 시간이 흐를수록 병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강지우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사고 현장 주변의 위성지도와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을 쉴 새 없이 오갔다. 그는 최민혁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는 그곳에서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을 사소한 틈을 찾고 있었다. 김 비서는 옆에서 퀀텀 쉴드 팀과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훈의 지시를 전달했다. 지훈은 대로변의 CCTV나 상점들의 감시 카메라 같은 명백한 증거들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최민혁이 그런 것들을 놓쳤을 리 없었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기반시설, 즉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향했다. 교통관제 시스템, 통신기지국 로그, 심지어 그날 사고 지역 주변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까지. 그는 평소와 다른 이질적인 패턴, 즉 변수를 찾고 있었다. 과자스다. 몇 시간의 정적을 깨고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사고가 나기 불과 5분 전, 교차로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의 교통 신호 제역이었다. 기록에는 긴급 비정기 점검이라고 되어 있었다. 평범한 운전자라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기록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의문부호로 보였다. 정기 점검 기간도 아닌데.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긴급 점검이라니. 김 비서, 퀀텀 쉴드 팀에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근무했던 교통 시스템 기술자를 찾아내라고 해. 지금 당장. 그의 신상 정보, 가족 관계, 최근 금융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 최민혁이 남긴 유일한 꼬리일지도 몰라.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명령을 받은 퀀텀 쉴드 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국가의 보안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있는 최정기의 해커와 현장 요원들로 구성된 지훈의 친위대였다. 그들에게 시 소속 기술자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목표물을 특정했다. 기술자의 이름은 박선우. 성실하지만 가난한 가장이었고 심장병을 앓는 어린 딸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계좌에는 열흘 전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모든 정황이 지훈의 예상이 맞았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퀀텀 쉴드 요원들은 한밤중 그가 사는 낡은 아파트 앞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박선우는 불안감에 쫓기듯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건장한 남자들을 보고 겁에 질렸다. 하지만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조용히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그의 딸이 입원한 병원의 사진과 함께 그의 차명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내역이 떠 있었다. 박선우 씨, 우리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주러 왔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준 최민혁은 일이 끝나면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릴 겁니다. 어쩌면 당신 딸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회장님께 협조한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은 물론 따님의 수술비와 평생 살아갈지까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박선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동안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아건설의 하수인에게서 돈을 받고 그가 지시한 시간에 원격으로 신호등을 조작하여 강지훈의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만약을 대비해
그 하수인과의 첫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유일한 보험증이었던 그 녹음 파일은 이제 최민혁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터였다. 요원들은 즉시 그에게서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지우는 병실에서 김 비서가 건넨 이어폰을 통해 그 녹음 파일을 들었다.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만 하면 돼.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잡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최민혁의 신복 중 한 명인 조 상무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완벽해 보였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이제 이 균열을 무너뜨릴 차례였다.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최민혁은 분명 손 쓸 테니까요. 김 비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법의 심판대에 그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무대가 필요했다. 그때 그의 눈에 노트북 화면 한쪽에 떠있는 내일의 결혼식 안내문이 들어왔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최민혁이 자신의 승리를 만천에 과시하려던 바로 그 무대. 순간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 어떤 반격보다도 통쾌하고 그 어떤 복수보다도 잔인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그는 최민혁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생각이었다. 그의 오만함이야말로 그를 파멸시킬 최고의 무기였다. 김 비서, 퀀텀 쉴드 해킹팀에게 연락해 내일 결혼식이 열리는 성당의 모든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리고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해 내일 결혼식에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특종이 터질 거라고. 한 놈도 빠짐.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은 길고도 고요했다. 최 씨 일가의 거대한 저택은 분주했던 낮의 소란을 뒤로하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은 온갖 값비싼 결혼 선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차가운 쇠창살처럼 느껴졌다. 마네킹에 걸린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내일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복처럼 섬뜩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익숙한 나무 향과 함께 지훈과의 추억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 등산을 갔을 때 그가 꺾어주었던 자그마한 들꽃,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 그리고 그녀가 장난삼아 빚었던 그의 손 모양을 본뜬 작은 조각상까지. 그녀는 지훈의 손 조각상을 가만히 손에 쥐었다.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언젠가 그가 자신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남산 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작업실 옥상에서 별을 보던 밤이었다. 그는 그녀의 흙 묻은 손을 소중하게 감싸주며 말했다. 서연아, 당신의 이 손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손이야. 편의를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아니라. 그 약속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재능을 믿어주고 그녀가 예술가로서 자유롭게 날갯짓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이 아닌 거래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정말 유일한 길이었을까? 한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과 최민혁의 잔인한 협박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으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결코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내일부터 그녀는 울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슬픔은 가족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나무 상자를 닫고 다시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과거와의 작별이었다. 한편 최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강남의 한 최고급 멤버십 바를 통째로 빌려 은밀한 파티를 열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의 사업 파트너들과 부패한 정관계 인사 몇몇이 모여 있었다. 짙은 시가 연기와 값비싼 위스키 향기,
그리고 천박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분위기는 그의 오만한 만큼이나 퇴폐적이었다. 자, 우리 최 대표의 결혼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한 국회의원이 잔을 높이 들며 외치자 모두가 일제히 잔을 부딪혔다.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를 한 모금에 털어 넣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다. 강지훈을 제거하고 그의 여자까지 손에 넣이었으니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조상무를 향해 윙크하며 말했다. 내일 혼인 신고만 마치면 서진 아트센터는 사실상 내 것이나 다름없지. 그럼 그걸 발판 삼아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강지훈이 사라진 퀀텀 리프는 주인을 잃은 게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조금만 흔들어주면 아주 쉽게 무너질 걸세.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 IT 업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한서연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퀀텀 리프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의 목매에 불과했다. 그의 동맹들은 그의 대담한 계획에 감탄하며 아첨을 늘어놓았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 테이블에 술을 나르던 웨이터는 퀀텀 쉴드 소속의 최정계 요원이었다. 그의 넥타이 핀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는 척하며 최민혁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교묘하게 장치를 설치했다. 잠시 후 그는 자연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주방 뒤 비상계단에서 암호화된 통신으로 모든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수신지는 바로 강지훈의 병실이었다. 지훈은 이어폰을 낀 채 최민혁과 그 무리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최민혁의 최종 목표가 서연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퀀텀 리프까지 집어삼키려는 것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적의 질투나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인생과 꿈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의에 찬 계획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이어폰을 뺐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최민혁의 오만한 얼굴 사진을 응시했다. 이전까지의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결혼식을 막고 서연을 되찾는 것에서 목표를 수정했다. 최민혁, 그리고 그에게 빌붙어 있는 부패한 세력들까지 모두 뿌리 뽑아야만 했다. 내일의 결혼식은 더 이상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만 했다.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이제 새로운 증거와 함께 더 큰 전쟁을 치를 명분을 얻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결혼식 당일에 해가 뜨기까지는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병실은 이제 전쟁 지휘소 그 자체였다. 강지훈은 최민혁의 완전한 계획을 알게 된 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최민혁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서연을 올가맨 족쇄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기술자 박선우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조 상무의 목소리일 뿐 최민혁을 직접 겨냥하기에는 약했다. 지우는 최민혁처럼 교활하고 의심 많은 자라면 자신의 신복조차 완전히 믿지 않고 모든 지시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조 상무 역시 만약을 대비해 최민혁의 직접적인 명령을 자신만의 보험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퀀텀 쉴드 해킹팀, 코드명 피닉스에게 연결해 목표는 태아건설 본사 메인 서버, 그 중에서도 조 상무의 개인 폴더다. 암호화된 파일, 삭제된 이메일, 백업 로그까지 샅샅이 뒤져. 최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찾아내야 해. 지금부터 새벽 5시까지. 딱 4시간 주지. 지훈의 명령은 단호했다. 피닉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로 지훈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그의 지휘 아래 퀀텀 쉴드 팀은 즉시 태아건설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침투를 시작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수백만 줄의 코드가 창과 방패가 되어 허공에서 격돌했다. 화려한 할리우드 영화 속 장면과는 달랐다. 팀원들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키보드 소리만을 내며 모니터에 집중했다. 피닉스는 태아건설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인사팀 신입사원의 계정을 통해 시스템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수많은 방화벽과 보안 센서를 우회하며 조용히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조 상무의 개인 서버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은 강력한 생체인식 암호로 다시 한번 잠겨 있었다. 태아건설의 보안팀이 침입을 감지하고 역추적을 시작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피닉스는 침착하게 자신이 개발한 퀀텀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수십억 개의 암호 패턴을 순식간에 분석하여 단 하나의 열쇠를 찾아내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액세스 승인, 모니터에 녹색 글씨가 뜨는 순간 팀원들은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조 상무의 파일 속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배열로 된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목표물임을 깨달은 그들은 즉시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다운로드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태아의 보안 시스템은 맹렬하게 그들을 추격해왔다. 파일 전송이 완료된 순간 그들은 모든 접속 기록을 지우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 불과 몇 초 뒤 그들이 머물렀던 모든 경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디지털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지우는 또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채로 그가 신뢰하는 몇몇 해외 투자은행의 총재들과 비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자산과 퀀텀 리프의 일부 지분을 담보로 서진 아트센터의 모든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긴급 금융 패키지를 성사시켰다. 최민혁이 사채 시장과 유령 회사를 통해 얽어놓은 복잡한 채무 관계를 지우는 합법적이고 압도적인 자본의 힘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풀어버린 것이다. 그는 최민혁이 서연의 가족을 협박하는 가장 근본적인 무기를 빼앗아 버렸다. 이 모든 거래는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인 아침 9시에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을 터였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김 비서가 긴급하게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북 화면에는 복호화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너무나도 선명한 두 사람의 목소리였다. 조 상무 회장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강지우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최민혁, 시끄러워. 그러니까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라는 거잖아. 내 결혼식 전에 그놈을 깨끗하게 치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것은 최민혁이 자신의 입으로 살인을 교사하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 위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씁쓸한 만족감이 교차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민혁의 제국을 무너뜨릴 칼과 서연을 구할 방패가 모두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저 태양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시작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지우는 마지막 남은 진통제를 털어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터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일뿐이었다. 그의 마지막 전투가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의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다. 하지만 강지훈의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평온한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병원 복도는 밤사이 경호 인력들이 2배로 증원되어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최민혁이 심어둔 감시자들이었다. 지훈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안 그가 지훈을 이 병실이라는 감옥에 완벽하게 가두기 위해 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회장님, 정말 이 몸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김 비서는 막 새 정장으로 갈아입은 지훈을 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병적으로 창백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세하게 다리를 저는 것이 보였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내상이 더 심각할 터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된 불꽃이었다.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에게 몸성하길 바라는 건 사치야. 김 비서. 게다가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일세. 이대로 누워있을 순 없어. 지우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여전했다. 그는 환자가 아닌 다시 전장으로 돌아온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마지막 계획을 전달했다. 그의 탈출 계획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우리 법무팀이 서진 아트센터의 채무 인수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야. 그 소식이 최민혁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분명 이성을 잃고 병원으로 사람을 보낼 걸세. 우리가 움직일 시간은 바로 그때야. 혼란을 틈타 움직여야 해. 지훈의 예측은 정확했다. 9시가 되자마자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경제면에 속보가 터져 나왔다. 퀀텀 리프. 서진 아트센터의 모든 부채 정역, 인수 배경의 의문 증폭. 이 소식은 결혼식 준비로 분주하던 최민혁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그가 한서연을 올감했던 가장 강력한 족쇄가 한순간에 부서져 버린 것이다. 강지훈, 이 개자식. 최민혁은 대기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경호팀에게 병원으로 달려가 강지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다. 병원으로 검은 세단들이 급히 출발하고 병원 내부에 있던 감시 인력들까지 모두 1층 로비로 집결하며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지훈이 계획했던 완벽한 혼란의 무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회진을 위해 들어왔다. 하지만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지훈은 이미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 반대편의 직원 전용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다. 퀀텀 쉴드 팀이 미리 해킹해둔 병원의 CCTV 시스템은 그 시각 10분 전의 녹화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다. 그들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온몸의 통증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문이 열리자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곳에는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던 평범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지훈이 채 오르려는 순간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경호원이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최민혁이 개인적으로 심어둔 인물이었다. 거기서 그가 소리치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지훈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재빨리 올라탔다. 차는 타이어가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도로로 나서는 순간 지훈은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을 짓누르던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절망감에서 벗어났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갇힌 사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사랑을 되찾기 위해 포효하며 달려나가는 야수였다. 김 비서는 운전대를 잡은 채 백미러를 확인하며 보고했다. 따돌렸습니다. 회장님, 결혼식이 열리는 성당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부상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결전의 순간을 앞둔 전율 때문이었다.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정장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그의 갑옷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신부를 되찾고 적의 심장에 칼을 꽂으러 가는 길이었다. 결혼식이 열리는 명동성당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을 모두 집결시킨 듯 화려하고도 장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백합이 성당 내부를 가득 메웠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연주가 높은 천장을 따라 울려 퍼졌지만 그 선율은 축복이라기보다 비장한 서곡처럼 들렸다. 하객으로 참석한 정재계 거물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오늘 아침에 터진 뉴스였다. 퀀텀 리프에 서진 아트센터 부채 인수. 그것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들은 이 결혼이 과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혹은 이 결혼 뒤에 숨겨진 더 큰 암투는 무엇일지 수군거리며 서로의 속내를 떠보고 있었다. 축제라기보다는 거대한 비즈니스 협상장 같은 냉랭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단 앞에 서 있는 최민혁은 그 모든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뉴스를 접하고 잠시 이성을 잃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강지훈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미 늦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서연과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돈으로 해결한 채무 관계보다 가문의 결합이라는 명분이 훨씬 더 강력한 족쇄가 될 터였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손님이 아니었다. 자신의 위대한 대관식을 증언할 증인들이었다. 그는 곧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고 한서연은 그 승리를 장식할 가장 아름다운 전리품이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의심도 불안도 없었다. 오직 탐욕스러운 승리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그때 성당의 육중한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장엄한 결혼 행진곡과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그녀에게 쏟아지는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정교하게 빚어낸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재단을 향해 나아갔다. 그 길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절벽 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귓께는 오르간 소리도 하객들의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지훈의 목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당신의 손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손이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미안해, 지훈 씨.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손을 잡은 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귀에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서연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서연은 무너져 내리려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았다. 이미 늦었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재단 앞에 도착했다. 최민혁이 그녀의 아버지가 내민 손을 넘겨받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며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차가운 손길에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아름다워, 내 아내. 그 아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주례를 맡은 신부가 엄숙하게 성혼 서약 절차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이 거대한 거래의 마지막 순간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최민혁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신부가 두 사람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묻고 그들은 기계적으로 네 라고 대답했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이 남아 있었다. 신부가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렸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될 정당한 이유를 아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말씀하십시오. 그 순간 성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숨 막히는 정적. 최민혁의 입계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서연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왕! 신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당의 육중한 문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안쪽에서 빗장을 걸어 잠갔던 문고리가 부서져 나가며 쇳조각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모든 하객들이 경악하며 일제히 입구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병색이 완연한 창백한 얼굴과 대조되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형형한 눈빛으로 그는 장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하나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약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마치 왕의 홀처럼 위엄을 더해 주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중앙 통로를 따라 제단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그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성당 안에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연주를 멈춘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숨을 죽인 하객들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제단 위의 최민혁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승리감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저 미친놈이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경호원들. 뭐해? 당장 저놈 끌어내. 그의 고함에 몇몇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지훈을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눈을 감고 있던 한서연이 번쩍 눈을 떴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다. 그녀의 입술에서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훈 씨? 그것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의 애처로운 속삭임이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덮치기 직전 강지훈은 통로 중간에 멈춰섰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제단 위에 최민혁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성당의 음향시설을 통해 증폭되어 모든 사람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다. 날 끌어내기 전에. 최민혁 씨, 여기 모인 하객분들께 이 세기의 결혼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보여드리는 게 예의 아닐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로맨틱한 사진을 보여주던 성당 내부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도였다. 서진 아트센터를 올가맨 악성 부채, 그 채권을 사들인 유령어 회사,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출처가 선명하게 태아건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자리에 앉아있던 기업 총수들은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약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피커에서 최민혁의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밤 그가 자신의 신복들과 나눴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강지훈이 사라진 퀀텀 리프는 주인을 잃은 개나 마찬가지야. 그의 추악한 야망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스크린에는 지훈의 교통사고 현장 지도와 함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마지막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내 결혼식 전에 그놈을 깨끗하게 치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살인을 교사하는 최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성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경악에 찬 비명,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잠입해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최민혁은 공포와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이 조작한 거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절규는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다. 그의 옆에 서 있던 태아그룹의 최 회장은 충격에 혈압이 오른 듯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지우는 다시 재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최민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포와 혼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서연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재단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서연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요. 우리 그 한마디에 서연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안도와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최민혁의 팔을 뿌리치고 지훈이 내민 손을 굳게 잡았다. 지훈의 손은 차가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성당을 뒤로하고 그들을 위해 열려있던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성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강지훈과 한서연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비명 같은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퀀텀 쉴드 요원들이 철통 같은 인간 방패를 만들어 두 사람을 보호했다.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검은 세단에 무사히 올라탔고 차는 몰려든 기자들을 뒤로하고 미끄러지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긴장이 풀린 한서연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안이었다. 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성당을 보았다. 경찰차들이 속속 도착하며 최민혁의 제국이 무너지는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원본 파일, 지금 즉시 검찰 특별수사팀으로 전송하게,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말을 끝으로 강지훈의 몸이 옆으로 스르르 기울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정신력이 한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서연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몸은 비로소 멈춰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서연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차는 다시 그들이 막 빠져나온 병원으로 전속력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세기의 결혼식은 세기의 범죄 고발 현장이 되었다. 최민혁과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고 조 상무를 비롯한 공범들도 줄줄이 검거되었다. 살인교사, 배임, 횡령, 주가 조작, 태아건설을 둘러싼 모든 추악한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모래성 같았던 그들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강지훈은 다시 병실에서 눈을 떴다. 하지만 이번에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천장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에서 잠든 한서연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가 의식을 잃은 내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온기에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어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훈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자신이 시간을 거슬러 그녀를 구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들려주었다. 모든 오해와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서연은 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하고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강인하고 헌신적인 보호자였다.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지훈의 몸과 마음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어갔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강변의 한 작업실. 한서연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새로운 조각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부도 위기에 처했던 서진 아트센터는 퀀텀 리프의 지원 아래 재기에 성공했고, 이제는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는 건강한 문화재단으로 거듭났다. 너무 일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커피 향이 작업실에 퍼졌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그날의 상처가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시련의 훈장과도 같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임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거의 다 끝나가요. 당신을 닮은 아주 강인하고 단단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한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지나갔다. 그들의 앞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내일이 강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더욱 깊고 성숙해졌다. 세어연아. 지훈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사고를 당하던 날, 그녀에게 주려 했던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금 늦었지만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마침내 완전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진정한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폭풍 뒤의 고요한 새벽,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다.